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갑에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7월 21일, 바로 이날이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디데이입니다. 이날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지원금이 단순히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어떤 상황에 계시는지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1인당 15만 원을 받지만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5만 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민의 90%에게는 추가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격이 되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부터 시작해서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지, 받은 돈을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어디인지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사례까지 꼼꼼히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웃 박 씨는 나이가 많아서 온라인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신청하지? 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또 젊은 직장인 이 씨는 평일에는 시간이 없는데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죠.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걱정 마세요. 모든 상황에 맞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일은 6월 18일입니다. 왜 하필 이날일까요? 정부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정한 기준일이에요. 이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해외여행 중이셨어도, 병원에 입원 중이셨어도 6월 18일에 주민등록이 살아있었다면 걱정 없습니다. 우리 막내는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부모님들, 답은 간단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인 부모님이 대신 신청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즉 만 18세가 넘은 자녀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 큰아이가 대학생이라면 스스로 신청하도록 알려주세요. 이것도 하나의 경제 교육이 될 수 있겠죠?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2달간 진행됩니다. 아, 깜빡했다 하셨어도 괜찮아요. 2차 신청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루다가 놓치는 것보다는 얼른 신청하는 게 좋겠죠? 신청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6월 18일 기준으로 여러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의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서 신청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을 말씀드릴게요.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혹시 1차 때 놓치셨다고 해도 2차 기회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이 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이건 카드형으로 받을 수도 있고, 모바일로 받을 수도 있고, 종이 형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7월 21일부터는 스문의 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죠. 지역사랑 상품권 앱을 다운받아서 신청하거나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각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걱정 없습니다. 신분증만 챙겨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종이 형태나 일부 카드 형태 또는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고 싶으시다면 각 카드사와 제휴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시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은행은 오후 4시까지만 영업합니다. 특히 은행은 점심시간도 있으니 가급적 오전이나 오후 2시 이후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서비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예요. 이 무더운 여름에 몸이 불편하신데 굳이 주민센터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 어떤 카드사와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카드사는 국민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카드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도 가능하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더 많습니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가능합니다. 지방은행인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도 참여하고 저축은행, 농협, 신협, 축협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정말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신 분들께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한 다음 날 바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기존 카드 포인트와는 완전히 별개로 관리되어서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결제할 때 자동으로 지원금이 먼저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산 신청을 유도하는 거죠.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분들이 신청하시고 화요일에는 2나 7, 수요일에는 3이나 8, 목요일에는 4나 9, 금요일에는 5나 0인 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하니 평일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주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편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입니다. 지급 금액이나 신청 기간, 방법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인데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깜빡하고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미리미리 알려주니 정말 유용하겠죠? 이제 정말 궁금하실 사용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지난주 제가 동네 정육점 사장님을 만났는데 요즘 손님이 뚝 끊겼어요. 이 지원금으로 조금이라도 매출이 늘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바로 이런 동네 가게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11월 30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는 시간의 벽이죠. 왜 이렇게 기한을 정했을까요? 돈이 금고에 잠들어 있으면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빨리 써야 빨리 돌고 빨리 돌아야 우리 이웃 상인들이 숨을 쉴 수 있거든요. 더 큰 도전은 지역 제한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이 부산 해운대에서는 쓸 수 없어요. 왜일까요? 각 지역의 돈이 그 지역에서 돌아야
전국이 골고루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다음 달에 이사 가는데 걱정 마세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신 분은 이사 후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되는지 말이죠. 어제 한 주부님이 이마트에서 장 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황당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대형마트, 백화점, 심지어 스타벅스도 안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스타벅스 대신 2층 모퉁이에 사장님이 직접 로스팅하는 커피집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마트 대신 30년 된 동네 정육점과 야채 가게를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나는 다음 달에 이사를 가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행히 이런 분들을 위한 해결책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신 분들은 변경이 어려우니 이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디서 쓸 수 있고 어디서 쓸 수 없는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카드처럼 아무 데서나 쓸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다가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왜 안 되지? 하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사용 가능한 곳부터 알려드릴게요.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신 분들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동네 가게들, 중소상인들을 도와주려는 취지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가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동네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약국, 의원, 학원 등에서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도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 하나로마트도 가능하다고 하니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걱정 없으시겠죠? 가게에 가시면 민생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라는 스티커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마트에서 왜 안 되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사려고 했는데 왜 결제가 안 되지? 네, 맞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연세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롯데슈퍼, GS 프레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도 안 됩니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제품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이마트, 전자랜드 같은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 스타벅스도 사용 불가입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대부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쇼핑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달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배달앱으로 포장 주문만 하고 실제 결제는 가게에 가서 직접 하신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이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서 대면 결제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유흥업소나 귀금속점, 상품권 판매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과금, 세금, 통신요금, 보험료 납부에도 사용할 수 없고요. 관리비, 범칙금, 과태료 같은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제약이 많다 보니 처음에는 이거 받아도 쓸 데가 없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원래 우리가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사던 물건들을 동네 가게에서 사면 됩니다. 스타벅스 대신 동네 카페를 이용하면 되고 대형 프랜차이즈 대신 동네 치킨집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동네 상인들도 도와주고
지원금도 알뜰하게 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지원금이 나온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사기꾼들도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안내, 추가 지원금 신청하세요 같은 문자를 받으셨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정부와 카드사에서는 절대로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문자를 받으셨다면 100% 사기입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가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수수료만 내시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전화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에 수수료 같은 건 없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바로 끊으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는 추가로 5만 원이 더 지급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지역이 해당될까요? 총 84개의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곳들입니다. 정부는 이런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고자 추가 지원을 결정한 거죠. 대구에서는 달성군이,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해당됩니다. 경기도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포함되었고요. 강원도는 정말 많은 지역이 해당됩니다.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까지 무려 12개 군이나 됩니다. 충청북도는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이 해당되고 충청남도는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이 포함됩니다. 전라북도는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이 해당되고요. 전라남도도 많습니다.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까지 16개 군이 포함됩니다. 경상북도는 고령, 군위,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이 해당되고 경상남도는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군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친척 중에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5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지역 중 5개 지역이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최근에 상황이 개선된 지역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외국인 지원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국민을 위한 지원금이니까요. 하지만 모든 외국인이 다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래 살면서 사실상 국민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결혼 이민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니까요. 그렇다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어떨까요? 6월 18일 기준으로 해외에 있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구제책이 있습니다. 1차 지급일 내에 귀국하신다면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에는 해외에 있었지만 7월이나 8월에 귀국하신 분들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청보다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가서 자세히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리인 신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온라인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세대주 명의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빠나 엄마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서 자녀들 것까지 함께 신청하는 거죠. 참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주가 주민센터에 가서 미성년 자녀들의 지원금까지 함께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관련 서류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성인 가족의 경우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성인은 각자 개인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대신 신청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건 개인정보 보호와 지원금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주민센터에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한데 지원금 신청을 못하고 계세요라고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특히 이번 여름은 정말 덥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 더위에 주민센터까지 오시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따뜻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니 받으신 지원금을 꼭 11월 30일 전에 다 사용해 주세요.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써야지 하다가 기한을 놓치면 그 돈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평소에 잘 가지 않던 동네 가게들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우리 동네 빵집, 우리 동네 정육점, 우리 동네 옷가게. 이런 곳들이 우리 동네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곳들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세요.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수수료를 내라거나 링크를 클릭하라는 요구는 모두 사기입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정말로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셔서 우리 경제 회복에도 함께 동참해 주세요.